대자연의 신비라는 말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오로라 이쁘죠. 그런데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거나 통신, 항공, 위성 운용을 못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죠. 정말 오로라의 영향권에 들면 큰 훈련을 빚게 될지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붉은 오로라가 꽤 많이 관측됐죠. 그렇다면 국내는 좀 어떨까요? 강원도 화천. 그래? 그럼 가보자. 우리 오늘 안 나가면 후회할 것 같아. 해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호시탐탐 새벽 2시가 넘도록 기다렸답니다. 세팅을 하고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찍었던 건데 찍고 나서 보니까 이게 된다고? 한국에서? 아 오로라가 맞겠구나. 설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게 된 거죠. 소위 오로라 명소로 불리는 관광지는 스칸디나비아, 알래스카, 캐나다 등 주로 북반구에 집중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먼 걸음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서 관측이 가능해진 건지 오로라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지구 크기의 10배 정도 되는 크기로 자기장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기장을 따라서 고에너지 입자가 붙잡혀서 지구로 들어올 때 오로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꼭 극권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겠네요. 자기 북극에서의 거리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멀어서 실제 오로라 타원체가 어느 정도 커지더라도 우리나라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리상. 지난 12일 오로라 예보를 봐도 붉게 표시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데 관측된 게 신기할 정도죠. 그 전날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뭐랄까요 안전 문자 이런 게 오고 있었죠. 전파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그 태양풍이 강합니다 하면서 안전 문자가 날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11일에 받은 경보 메시지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년 만에 강력한 태양 폭발이 있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경보가 발령되는 이유. 지자기 폭풍 단계를 G1에서부터 G5로 나눠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근데 이번이 G5 등급이라서 제일 높은 등급이죠. 지구 자기장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하게 변한 결과 오로라의 영역은 미국 전역을 비롯해 독일과 스페인, 중국까지 확 넓어졌고 심지어 우리나라 강원도 화천에서도 관측된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오로라 이쁘죠. 그리고 태양 폭발 강하고 오로라가 강하게 발생할수록 정말 오로라는 화려하게 빛나고 색깔도 이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보기와 달리 오로라가 위험한 이유.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막을 수도 없는데 대규모 정전 사태, 전파 교란에 문제가 한둘이 아니랍니다. 불면증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죠. 자, 그럼 무엇이 오로라를 발생시키는지 알면 이해가 쉬운데요. 태양 폭발이 일어나서 고에너지 입자들이라고 하는 게 플라즈마가 오는 거니까 플라즈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인데 이 대기와 부딪혀서 빛을 내게 하는 거죠.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는 지구 대기의 산소나 질소에 충돌하는데요. 이게 오로라의 색이 다채로운 이유죠.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전력, 통신, 항공, 위성. 교란이 일어나서 고장 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고장까지요. 짧다면 짧은 이 자연현상이 어떻게 전력 문제를 지구 야기하는 표면에 걸까요? 있는 그 전선, 송전선이라든지 이게 다 그 금속으로 돼 있죠, 전도체들. 이런데 유도 전류를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죠. 일종의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갑자기 강한 전류가 발전소나 이제 변압소에 이제 흐르게 되니까 원래는 도착하지 말아야 된 전류가 외부에서 갑자기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실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적도 있죠. People at Hydro-Quebec are not positive, but they think the blackout was caused by the sun. 깜깜한 집에서 일어났더니 꽉 막힌 도로에 그 아래선 화재도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리층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통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파를 반사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에 중요하지만 지자기 폭풍 같은 게 일어나서 전리권이 막 시시각각 변해요. 그 상태가 전자밀도가. 그러면 이제 이 신호가 제대로 송신이 안 되거나 가끔 신호가 끊기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전리층이 태양 활동에 따라 변하면 위치 측정 체계인 GPS는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대기가 팽창해서 인공위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2년 2월에 스페이스X에서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 40대가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성 운용을 못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오로라 현상에 여전히 가슴 설레는 분 많을 텐데요. 생각보다 이면에 문제가 많았네요. GPS를 이용한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도, 전기 자동차 사용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11년을 주기로 세기가 세졌다가 약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내년이 바로 이번 주기에서 가장 강력한 태양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해입니다. 태양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날지 벌써 걱정이 됐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이죠. 그래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를 비롯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로라 주의보를 둘러싼 소문들을 알아봤는데요. 예측과 대비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